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사회학 국어국문학 전공 박동수입니다. 이번 응용작품 대회에 방구석 시인 다이어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및 배경, 작품 소개, 기대 효과, 그리고 한계 및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마무리 소개 영상으로 끝맺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및 배경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문학 수업을 잘 생각해보면 수업에서는 항상 모범 답안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모범 답안은 우리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게 만들었고 학습자의 시적 상상력을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를 쓰려고 마음을 먹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 과정 중에는 시를 쓴다는 것 그 자체가 다소 생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참고할 만한 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터넷이나 도서관을 통해 시 창작에 대한 자료를 찾아봅니다. 하지만 다시 그렇게 되면 시 쓰는 것에 대해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 교수법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과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 각각의 자료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시를 창작하게끔 만듭니다. 때문에 시를 쓰고 싶은 사람은 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오히려 시를 쓰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소소한 일상을 담은 SNS 형식의 짧은 시가 열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2020년 11월 1일 최근 베스트셀러 목록에 시집이 종종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이 시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토록 시에 대해 겁을 먹으면서도 시를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M4 세대라고 불리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기 일상이죠. 이로 인해 자신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묵혀두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 또한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방구석 시인 다이어리입니다. 방구석 시인 다이어리의 목표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 집 방구석에서 혼자 써 내려가기 좋은 다이어리를 뜻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시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시를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런 시집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통해 사용자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작품 소개입니다. 작품의 첫 장은 방구석 시인 다이어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 설명서와 사용하는 사람의 프로필을 적을 수 있는 공간으로 시작합니다. 일반 다이어리 같은 형식으로 캘린더, 메모지, 스티커 등 최대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품을 구성했습니다. 시 다이어리를 만들 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시를 쉽게 쓰기 위해 던져주는 제시어였습니다. 사용자가 쉽게 생각하고 동기를 부여해주게끔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제시어는 감정과 사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경우 그 경우의 수가 방대하고 오묘한 경우가 많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사계절을 제시어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계절을 필두로 각 계절에 떠오르는 제시어를 사용자에게 또 한 번 던져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봄이라는 계절에는 시작, 따뜻함, 설렘과 같은 단어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용자가 더 쉽게 계절에 대해 생각하고 시를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계절마다 시를 쓰는 4가지 단계를 만들어 처음 시를 쓰는 사람도 이 일련의 단계를 따라가면 쉽게 시를 창작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스텝 1에서는 정해진 키워드와 연관된 기성 시인의 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시란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쓰는지 좋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후 스텝 2로 넘어가 앞선 단계에서 제시된 기성시를 필사해보고 시를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행위를 통해 시를 좀 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스텝 3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앞으로 창작해볼 시어와 시구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스텝 3-1에서는 키워드를 통해 마인드맵을 그리게 되고 마인드맵을 통해 시어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스텝 3-2로 넘어가게 됩니다. 스텝 3-2에서는 시어를 통해 한 줄의 시구를 만들어 보게 됩니다. 스텝 3의 행위를 통해 사용자는 시 장문에 있어 창작성과 자율성을 기를 수 있고 이후 시 장문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4에서는 앞선 단계를 참고하여 시를 작성해 보거나 자신만의 자유시를 창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계절당 4가지의 키워드를 모두 채우게 되면 총 48개에 달하는 나만의 시를 창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방구석 시인 다이어리는 하루를 기록하는 다이어리 형식과 접목되어 우리를 언제 어디서든 시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또한 내부에 시를 작성할 수 있는 파트와 다이어리 기본 구성 파트로 준비되어 있어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장문에 대한 기회를 끊임없이 던져주며 동기를 부여하고 나의 감정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 감정 해소를 돕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대 효과는 사람들에게 시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한계 및 개선 방안입니다. 방구석 시인 다이어리의 핵심은 참고가 될 만한 키워드별 기성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를 담은 내용을 잘 보여주면서도 좋은 시를 선정하는 과정이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좋은 시가 어떤 시인지 여러 시들을 찾아보면서 시를 선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시를 작문하는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또한 시에 대한 교육 과정이란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시 작문에 대해 많은 교수법이 있고 이것 때문에 시 교육에 있어 방구석 시인 다이어리가 100%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시에 대한 교수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제품은 보다 더 쉽게 시를 배우는 데 용이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시를 쉽게 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서도 시 다이어리를 쓰는 데 있어 개개인의 창의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려고 노력하며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이어리가 개인이 소장하는 데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를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쓴 시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여 보충하게 된다면 더욱 좋은 시 다이어리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구석 시인 다이어리 소개 영상을 마무리로 발표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구석 시인입니다. 여러분은 시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너무 오글거려. 시인들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려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는 너무 감성적이거나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방구석 시인 다이어리. 짠! 표지만 봐도 너무 예쁘죠? 시 다이어리를 살펴볼까요? 짜잔! 시 다이어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문학 프로필을 쓸 수 있어요. 시 다이어리는 크게
봄, 여름, 가을, 겨울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스텝 1. 봄과 관련된 기성 시인들의 시를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시작이네요. 스텝 2. 기성시를 필사하는 공간이에요. 주제와 관련된 시를 충분히 느껴보는 거예요. 스텝 3. 마인드맵을 통해 키워드와 관련된 생각들을 자유롭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전 파트에서부터 한 줄의 문장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스텝 4. 자유롭게 나의 시를 적어봅니다. 이 외에도 먼슬리, 위클리, 메모가 가능한 메모장이 있고 자체 제작한 귀여운 스티커도 함께 있답니다. 막 시를 쓰고 싶어지지 않나요? 누구나 쉽게 시를 쓸 수 있는 시 다이어리를 통해 방구석 시인이 되어보세요. 안녕!